네, 이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콕콕 집어서 알려주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입니다. 네, 자 오늘 골라오신 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광주시가 산정지구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성 거래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오늘 오후에 밝혔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년간 산정지구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시청 공무원 1명 그리고 광산구청 공무원 1명이 토지 거래 사실은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 여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해당 2명의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건가요? 네, 시청 공무원은 지난 2005년에 5천만 원에 산 밭을 샀고요. 또 2016년에는 1,800만 원에 그 옆에 밭을 추가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 밭들을 2018년 1억 5,500만 원에 팔았고요. 광산구 공무원은 2013년에 5,300여만 원에 사들인 논을 2017년에 6,8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 농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땅을 거래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감사위원회는 LH와 광주시가 이 산정지구 입지 선정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과는 시간 차이가 좀 있어서 이 투기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와 광산구의 이 토지 업무 관련자 17명은 그 배우자 또 직계 좀비속들까지 총 71명을 점검했는데요. 모두 토지 거래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자와 공무원의 그 명단의 단순 비교다. 네. 그리고 친인척이나 지인 같은 이런 차명 계좌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한 좀 허술한 조사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 관계자는 차명 거래 내역은 권한이 부족해서 앞으로 경찰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차명 거래는 경찰에 맡기더라도 이번 조사가 여러모로 부족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까지 업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모든 공무원들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속들까지 모두 다 조사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광주시가 이런 엄중한 민심을 반영해서 추가 조사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임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네, 한전공대 특별법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오늘 광주 전남 61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월 회기 내에 이 한전공대 특별법을 꼭 통과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기자회견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민단체들은 한전공대 설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이 광주 전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 영남 지역에 포항공대가 있음에도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를 설립할 때 호남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호남을 품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여당과 적극 협조해서 이번 3월 회기 내에 이 한전공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가 이제 마지막 3차 심의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내일 이 법안심사 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이달 내에 산자위 전체회의 그리고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법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3월 중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요. 교사 신축, 학생 모집, 학사 시스템 구축 등 이 내년 3월 개교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야당 정치인들의 올바른 선택 그리고 우리 시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더해져서 법안이 내일 반드시 소위를 통과하기를 기다려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백신 여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죠. 현재 중국 정부가 중국 본토와 마카오 그리고 홍콩으로 오갈 수 있는 이 백신 여권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고요. 또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 또 유럽 국가 등 이 관광 수익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 백신 여권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 백신 여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기존 여권에 QR코드나 바코드를 추가해서 어떤 종류의 백신을 언제
어디서 맞았는지가 기록되고요. 또 면역력은 충분히 활성화됐는지 등의 정보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분류할 때 마스크 착용자를 제외하는 것처럼 이 백신 여권을 확인해서 감염 위험이 낮은 사람만 방역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검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망설이는 국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입 여부를. 우리나라도 지금 역시 조금 망설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체류 기간이나 또 방문하려는 국가의 방역 수준에 따라서 예방률이 높고 유효 기간이 긴 백신을 찾게 된다면 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백신에서도 이 소득 양극화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짚었고요. 또 하나는 백신 접종 여부로 인간의 자유, 특히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윤리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익남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